그 아침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말순입니다. 올해 65이고요. 마을버스 기사를 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거대한 부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2024년 11월 15일, 그 아침부터 시작된 일들이죠. 여러분, 아침 첫 버스 타보신 적 있으세요? 7시 2분 13초 딱 그 시간에 은행나무 정류장에 서는 07에 3번 버스 말이에요. 저는 매일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투석 받으러 가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이분은 일주일에 3번, 새벽 6시 반부터 정류장에서 기다리세요. 투석실 문이 7시 30분에 열리는데 늦으면 그날 치료를 못 받거든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박미자 아주머니. 새벽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를 사려면 7시 15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고 하세요. 늦으면 좋은 건 다 떨어진다면서요. 새벽 배송 나가는 젊은 친구들. 김성우, 이준수. 이 친구들은 7시에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1분만 늦어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는 그냥 버스 기사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죠. 믿음이었고요. 말순이 기사님은 시계보다 정확하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 그보다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모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평소와 똑같이 준비했죠.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 점검을 했어요. 미러 각도, 브레이크 감도, 타이어 공기압. 15년 동안 매일 반복한 루틴이었거든요. 6시 50분에 차고지를 출발해서 첫 번째 정류장인 은행나무 앞에 도착한 시간이 정확히 7시 2분 13초였어요. 언제나처럼요. 김할아버지가 타시면서 인사를 건네셨어요. 말순 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죠. 할아버지야말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시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멀미를 심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런 분들을 위해 물수건을 준비해뒀거든요. 할머니, 이거 이마에 대고 계세요. 멀미가 조금 나을 거예요. 물수건을 건네드리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정성 어디서 받아보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차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야, 길을 막아. 버스가 왕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제 버스 바로 뒤에 급정거해 있었고, 거기서 남자 한 명이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남자였어요. 저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는 정류장에 정확히 정차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기, 죄송한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정류장에 정차한 건데. 뭐? 정차? 당신 지금 역주행으로 끼어들었잖아. 역주행?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15년 동안 버스를 몰면서 역주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역주행이라니요? 승객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김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멀미하시던 할머니는 더 얼굴이 파래지셨어요.
젊은 친구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찍고 있었고요. 그때 관리사무소 경비 반장이 나타났어요. 조성만이라는 분이었는데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저는 다행이다. 저분이 정리해 주시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봤는데요. 버스가 역주행으로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경비 반장까지 역주행이라고 한다고?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신호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정확히 정류장에 정차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SUV 남자는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운전 그만둬야지. 저는 그냥 참았어요. 괜찮다. 오해일 거야. 곧 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승객들을 다 태우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 나이가 들어서 실수를 한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 때 우리 세영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엄마, 숨소리가 다르네요. 갈비 쪽 아파요? 세영이는 제 딸이에요. 41인데 예전에 기자 일을 했다가 지금은 행정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눈이 날카로운 아이죠. 어릴 때부터 왜? 정말 증거가 있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이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늙으면 어디든 쑤시는 법이지. 시계도 태엽이 느려지잖니.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세영이는 안 속더라고요. 엄마, 뭔 일 있었죠? 15년 동안 버스 기사 하시면서 한 번도 이런 표정 짓지 않으셨는데 결국 저는 항복했어요. 우리 세영이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세영이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SUV 남자의 고함, 경비 반장의 역주행 증언, 그리고 제 마음속의 혼란과 의심까지. 모든 걸 다요. 세영이는 조용히 듣더니 컴퓨터를 켜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정보공개 청구서, 블랙박스 영상 추출 프로그램, 교통사고, 신고 양식 같은 것들이 가득했죠. 엄마,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저는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세영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7시 2분 13초 정차, 김할아버지 탑승, 멀미하는 할머니에게 물수건 건네기, SUV의 급정거, 남자의 고함, 경비 반장의 증언.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말했죠. 세영이는 메모를 하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엄마, 그때 신호등은 뭐였어요? 녹색이었어. 확실해. 블랙박스는 켜져 있었죠? 당연하지. 항상 켜놓거든. 그 SUV 번호판 기억나세요? 앞에 두 자리만 07이었던 것 같아. 증인은 있었고요? 승객들이 다 봤지. 김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친구들. 세영이는 한참 동안 컴퓨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오해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오해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누구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엄마, 혹시 최근에 버스 노선이나 정류장 관련해서 뭔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세영이의 질문에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에 조합에서 회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재건축하면서 교통 체계를 바꾼다고, 버스 정류장도 옮긴다고 했나? 그거예요. 세영이가 무릎을 쳤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교통 갈등이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엄마를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정류장을 옮기려면 핑계가 필요하거든요. 버스 기사가 난폭 운전을 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하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 같은 평범한 버스 기사를 상대로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모아야죠. 진실은 늘 기록 속에 있어요. 다음 날은 더 힘들었어요. 아침에 첫 차를 몰고 나가는데 승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어제 일이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역주행했다며? 나이가 들면 그만둬야지. 무서워서 어떻게 타겠어?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김 할아버지만은 변함없이 인사해 주셨어요. 말순 기사님, 힘내세요. 저는 믿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시험은 그날 밤에 왔어요. 평소처럼 회차지에서 쉬고 있는데 또 그 검은색 SUV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을 둘이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제 경고했는데도 또 나왔네? 술 냄새가 풍겼어요. 3명 다 술에 취해 있었죠.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여기 교통은 우리가 정해. 저는 무서웠어요. 밤늦은 시간이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면. 설명? 좋아. 이게 설명이야. 그리고는 저를 발로 찼어요. 배를 세게 차는 바람에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옆구리에서 뼈가 부러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죠.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까불면 가만 안 둬. 그들은 그렇게 협박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픔도 아팠지만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였어요.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겨우 일어나서 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세영아,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세영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바로 갈게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이 정도면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진 게 아니라 맞았어요. 맞으셨다고요? 그럼 폭행 신고를 하셔야 해요. 세영이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진단서도 받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영이가 인터넷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는 동네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어요. 제목, 버스 기사 난폭 운전으로 주민 피해. 연세 드신 분이 왜 저러실까요?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어제 오전 7시경 마을버스 기사가 역주행으로 끼어들면서 다른 차량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경비원이 목격했고 여러 주민들이 증언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관련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나이 들면 운전 그만둬야죠. 버스 회사에서 뭐 하나요? 이런 기사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맞은 건 저인데 때린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짓말이 진실보다 먼저 달려나가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엄마, 이건 조직적이에요. 일반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론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세영이 말이 맞았어요. 게시글의 문체부터가 전문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댓글들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달렸어요. 누군가 저를 없애려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거든요. 세영이는 그날 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준비했어요. 저는 갈비뼈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세영이가 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다음 날부터 세영이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움직였어요. 엄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나씩 해보죠. 가장 먼저 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뽑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제 버스에는 전후좌우 카메라가 다 달려 있었거든요.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하는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제가 실수를 했을까 봐서요. 하지만 영상은 명확했어요. 7시 2분 8초 교차로 진입 시 신호등 녹색 확인 7시 2분 13초 정류장 정확 정차 7시 2분 15초 승객 탑승 완료 후 SUV 급정거. 엄마, 봐요. 역주행은 절대 불가능해요. 각도부터가 말이 안 돼요. 세영이가 화면을 가리키면서 설명해 줬어요. 제 버스는 일직선으로 정류장에 정차했고 SUV는 뒤에서 따라오다가 급정거한 거였어요. 이제 CCTV 영상을 구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구청에 가서 교차로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서 곤란합니다.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절차가 복잡해요. 공무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영상에서 개인 식별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사건 사고 처리 목적이니까 공개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재구조 1항 강목을 참조해 주세요. 문서로 남겨드릴게요. 세영이가 법조문까지 인용하면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니까 공무원들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렇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이어서 상가, 건물들에 있는 간판캠 영상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개인 상가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세영이가 직접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말순이 기사님 일이구나. 그분 참 좋은 분이야.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도 안부 물어봐 주시곤 했는데 도와드려야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료 기록이었어요.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늑골 골절 의심, 복부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이 진단서가 핵심이에요. 단순 넘어짐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라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되니까요. 세영이는 정말 꼼꼼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서울시 120 민원 신고 사이트에서 그 SUV 번호판을 검색해 봤더니 불법 주정차 신고가 무려 23건이나 있었던 거예요. 모두 같은 지역에서 최근 6개월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엄마,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위험한 운전자라는 증거죠.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경찰서에 폭행 신고를 하러 갔는데 담당 형사님이 한도윤이라는 분이었어요.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인상이 참 후덕한 분이었죠. 어르신, 이런 일을 당하셨군요. 요즘 이런 식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윤 형사님은 저희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죠. 정보공개 요청서 문구를 여기 한 줄만 바꿔보세요. 형사사건 수사 참고 자료라고 쓰시면 열람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폭행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니까 관련 영상은 모두 수사 자료예요. 법은 차가워도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도윤 형사님은 또 다른 팁도 주셨어요. 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평소에 제 버스를 타시던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김명수 할아버지는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말순이 기사님, 15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증언해 줄게. 박미자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말순이를 누가 괴롭혀? 내가 가만 안 둬. 새벽 배송하는 젊은 친구들도 나서주었어요. 기사님, 저희가 매일 보는데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그런 분이 역주행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간호사 한 분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버스 기사님 맞죠?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기사님, 저예요. 이수진이요. 몇 년 전에 기사님 버스 타면서 멀미를 심하게 했던. 아, 맞다. 그 아이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나? 아침마다 학교 가면서 멀미를 심하게 하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물수건을 준비해뒀었어요. 맞아요. 수진이. 이제 간호사가 됐구나. 기사님 덕분에 학교를 무사히 다닐 수 있었어요. 그때 물수건도 주시고 멀미약도 챙겨주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는 제 상황을 듣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기사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증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도움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나 봐요. 원무과 직원, 청소 아주머니, 심지어 의사 선생님까지. 말씀 기사님이시죠? 저희 병원 직원들이 늘 기사님 칭찬을 했어요. 그런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필요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다 해드릴게요. 사람들의 선의가 이렇게 모이는구나.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세영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큰일이에요. 아니, 좋은 큰일이에요. 뭔데 그래? 이메일이 왔어요. 익명으로요. 컴퓨터를 켜서 보여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목 양심 고백, 운전기사 몰아내기 계획. 메일을 열어보니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재건축 조합 총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어요. 버스 정류장 위치 때문에 재건축 승인이 늦어지고 있음. 교통 영향 평가에서 불리한 결과 나올 것 같음. 버스 노선을 바꿔야 함. 기사들한테 강하게 나가면 알아서 조용해질 것임. 운전 기사들이 항의해도 경비가 적당히 처리하면 됨. 사고 한 번만 나면 여론이 돌아설 거임. 이런 내용들이 스크린샷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려고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게 목적이었고, 그러려면 버스 운행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그냥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엄마, 이건 정말 결정적 증거예요.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심적인 조합원이나 관계자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공개해야죠. 하지만 신중하게 법적 문제가 없도록. 진실은 늘 안에서 샌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영이는 시의회에 자유발언을 신청했어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해요. 엄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문제거든요. 신청서를 냈는데 며칠 후에 반려 통지가 왔어요. 반려 사유,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우려. 민감하다는 건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엄마 오히려 우리가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상대방이 생각보다 훨씬 큰 세력인 것 같았거든요. 세영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상대방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돈과 권력은 강하지만 진실은 더 강해요. 그리고 우리에겐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에게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왔어요.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말순 씨, 죄송한데 당분간 운행을 중단해 주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이 운행했는데 갑자기 운행 정지라니요. 집에 와서 세영이에게 말했더니 세영이가 화를 냈어요. 이것도 압박의 일종이에요. 엄마의 생계를 끊어서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수입도 끊어지고 15년간 쌓아온 일상도 무너지고 정말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명수 할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요. 말순 기사 양반,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모은 거야.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이럴 필요 없는데. 뭔 소리야. 우리가 15년 동안 신세 졌는데. 이럴 때 도와주지. 언제 도와주겠어? 박미자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김치통을 가득 들고요. 말순 기사 양반, 이런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해. 기운이 있어야 싸우지. 수진이도 병원에서 퇴근길에 들렀어요. 기사님, 병원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있어요. 꼭 이기세요.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때 알았거든요. 세영이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의료 기록, 익명 제보, 불법 주차 신고 기록. 엄마,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볼까요? 세영이가 만든 타임라인을 보니 정말 명확했어요. 7시 2분 8초, 교차로 진입, 신호 녹색. 7시 2분 13초, 정류장 정확 정차. 7시 2분 15초, SUV 급정거, 역주행 물리적 불가능. 7시 2분 20초, 경비 반장, 거짓 증언 시작. 엄마, 봐요. 1.7초의 차이예요. 경비 반장이 목격했다는 시간과 실제 상황 사이에 1.7초의 오차가 있어요. 이건 거짓말의 증거예요. 정말 세영이는 대단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다니. 그리고 이 익명 제보 내용과 실제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 보세요. 카카오톡 대화, 기사들한테 강하게 나가면 조용해질 것. 실제 상황 SUV, 남자의 폭행. 카카오톡 대화, 경비가 적당히 처리하면 됨. 실제 상황 경비 반장의 거짓 증언. 카카오톡 대화, 사고 한 번만 나면 여론이 돌아설 거임. 실제 상황 인터넷 커뮤니티 거짓 게시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재건축 조합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 공지가 났어요. 주제는 교통 개선 방안이었죠. 세영이가 말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 이번에는 발언권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테니까요. 설명회 당일, 저는 너무 떨렸어요. 세영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엄마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그냥 옆에 앉아서 응원만 해주세요.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조합원들, 주민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 박미자 아주머니, 수진이, 도윤 형사님까지 모두 저를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교통 혼잡의 원인에 대해 버스 회사 측의 책임도. 그때 세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발언권 요청합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세영이는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말순 기사의 딸 윤세영입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떴어요. 2024년 11월 15일 7시 2분 13초 제 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쓴 그 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영이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버스는 정확히 7시 2분 13초에 정류장에 정차했습니다. 역주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차로 신호는 녹색이었고 어머니는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15년간 어머니의 안전운전을 지켜본 승객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을 터뜨렸어요. 익명 제보 내용을 화면에 띄우면서 이 모든 일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SUV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함부로 하면. 세영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신분이 아니라 증거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모든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진실의 무게가 거짓의 소리를 완전히 눌러버린 거예요. 그 설명회 이후로는 일이 빨리 진행됐어요. 도윤 형사님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SUV 남자는 폭행과 특수손괴죄 혐의로 구속됐어요. 어르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경비 반장 조성만도 허위 진술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계를 받았어요. 재건축조합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최말순 기사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일부 조합원의 개인적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글들도 모두 내려갔어요. 대신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기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15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요. 버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말순 기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운행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모범기사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정의는 오래 간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시 7시 2분 13초에 정류장에 섭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존경과 고마움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순 기사 양반, 정말 대단해. 우리가 이겼구나. 박미자 아주머니는 매주 김치를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안을 했거든요. 기사님, 병원에서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데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사님 같은 분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도윤 형사님도 비슷한 제안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할 때 강사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경험이 풍부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 일을 해요. 낮에는 버스 기사, 주말에는 안전교육 명예 강사예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통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신호 지키기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말순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고마워하세요. 아이가 집에 와서 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해요. 버스 기사 할머니가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몰랐다고요. 어느 날 세영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었어.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고마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됐거든. 정말 그랬어요. 이 시련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했어요. 15년 동안 매일 7시 2분 13초에 정류장에 서는 것, 멀미하는 할머니에게 물수건을 건네는 것, 투석 받으러 가는 할아버지를 정시에 모셔다 드리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세영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일에만 빠져 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세영이는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줘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는 게 제 일이에요. 몇 달 후 시에서 저에게 표창장을 주셨어요. 시민의 모범이 되어 온 마을 버스 기사 최말순 씨에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최말순 기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따뜻해집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힘써 주세요. 표창식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세영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기분이 어때요? 상보다 더 기쁜 게 있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상이지. 정말 그랬어요. 상장이나 상금보다 더 값진 건 사람들의 신뢰였어요. 요즘 저에게 가끔 연락이 와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로부터요. 말순 기사님, 저도 누명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 학교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모두 다른 문제였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세영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 우리가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영이와 저는 시민권익지원센터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법적 조언은 세영이가 하고 정신적 지지는 제가 해드려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7시 2분 13초에 정류장에 섭니다. 밀러 각도 확인하고 브레이크 점검하고 물수건 준비해 놓고요. 김명수 할아버지가 타시면서 말씀하세요. 말순 기사 양반, 오늘도 고마워. 박미자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인사해요. 새로운 승객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에요. 기사님, 그 유명한 말순 기사님 맞죠? 정말 멋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버스 기사예요.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아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버스 기사 할머니예요. 학벌도 별로 없고 돈도 많지 않고 권력도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있었어요. 진실과 그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요. 요즘 제 주변에는 변화가 많아요.
심지어 조성만 경비 반장도 달라졌어요. 징계를 받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기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받아주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용서도 힘이에요. 그 사람을 바꾸는 힘이죠. 지금 조성만 씨는 제일 먼저 제 버스 안전을 확인해 주세요. 말순 기사님, 오늘도 안전 운행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상대방이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겨요.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겨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메모하세요. 사진 찍으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말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그 친절이 언젠가 돌아와서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7시 2분 13초에 정류장에서요. 내일도, 모레도 제가 운전할 수 있는 한 계속 서 있을 거예요. 정확하고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서서 여러분의 7시 2분이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멀미하시는 분에게는 물수건을 건네면서 말할 거예요. 오늘도 상처받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65년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진실은 늦어도 단단하다는 것을, 정의는 느려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당하는 일,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는 일, 돈과 권력이 정의를 무너뜨리려는 일.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작은 친절, 작은 정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누군가의 7시 2분이 되어 주세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세상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공유, 한마디의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내일도 7시 2분 13초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곳에서 그 시간에 여러분과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